네,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고 있고, 자, 두 번째 테마에서 사업 주체 부분입니다. 자, 사업 주체도 문제가 20문제가 좀 넘게 있기 때문에 10문제씩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업 주체를 보시면, 자, 이런 간단한 그림 먼저 이해하시고 바로 좀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주택법상 사업 주체는 등록 사업자와 비등록 사업자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주택법에서는 30개 이상 주택 같은 거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설계도를 받는데, 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자가 등록 사업자하고 비등록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 등록 사업자가 쉽게 얘기하면 민간 건설업자들인데,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등록을 할 때 등록도 사실은 요건이 있죠. 자, 연간 20개 이상 주택 건설 사업을 하거나 연간 대지를 10,000제곱미터 이상 조성하는 사람들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을 해야 된다. 다만 공공사업 주체, 공익법인, 주택조합인, 지역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하고 이 고용자는 자, 1년에 2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하더라도 국토부 장관한테 등록하지 않고도 주택사업이 가능한 요 4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좀 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게 없으면 문제를 푸시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자, 1년에 20개 이상 주택 사업을 하거나 1년에 10,000제곱미터 이상 대지 사업을 할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등록을 해야 된다. 다만 비등록 사업자가 이렇게 4가지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주택조합입니다. 이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을 다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자,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는 개수가 바뀝니다. 자, 한 번에 3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할 때, 한옥 같은 경우는 50개 이상 주택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다. 여기도 좀 빠졌지만 대지도 10,000제곱미터 이상 조성사업 같은 거 할 때도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 사업주체를 좀 먼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주택 건설 사업 또는 대지 조성 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좀 옛날 문제지만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자, 일단 등록에 관한 설명은 옳은 것인데, 자, 지방자치단체면, 자, 우리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는 이 사업 주체 중에서 공공사업 주체죠. 우리 앞에서 봤던 이 공공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고도 자, 주택사업을 1년에 20개 이상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국토부 장관한테 등록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자, 한국토지주택공사도 대지를 뭐 1년에 10,000제곱미터 이상 조성 같은 거 할 때 국토부 장관한테 등록하는 것이 아니죠. 자, 토지주택공사도 우리 공공사업주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지방공사도 공공사업주체이기 때문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이게 맞네요. 자, 등록하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가 자, 우리 고용자가 회사입니다. 회사가 등록사업자라는 민간건설업자랑 공동으로 주택사업을 한다면 그때는 공동사업자 중에서 등록사업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한테 등록하지 않고도 주택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질문은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사업을 공동으로 한다면, 공동으로 해서 근로자 주택 같은 것들을 건설하는 사업을 한다면 1년에 20개 이상 주택사업 하더라도 공동사업자 중에서 등록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한테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할 수 있습니다. 비등록사업자로. 자, 그 다음에 우리 주택조합도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공동사업 시행자가 되면 국토부 장관한테 등록하지 않고도 주택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다 비등록인데, 여기 3번은 정확하게 표현했고, 나머지 문들은 다 이게 틀렸죠. 등록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등록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1, 2번도 등록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 이런 문제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문제를 낸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등록 대상이 연간 20개 이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20개 이상, 자, 가로 안에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뭐 30개 이상이 있는데, 이거 참고로 보시고, 자, 1년에 20개 이상 주택 사업을 하거나, 1년에 10,000제곱미터 이상 대지조성 사업하는 사람들은 국토부 장관한테 등록을 해야 된다. 근데 이 법정된 자, 공공사업주체, 공익법인, 이 주택조합하고 고용자는 여기 3번하고 4번은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한다는 조건이 맞으면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번 지문. 자, 2번 문제. 자, 주택건설사업에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자, 이제 등록사업자가 되기 위한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정 후견 종료가 되면 2년 같은 거 따지지 않고 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미성년자, 한정 후견 개시인 이런 사람들은 한정 후견 상태에서는 등록이 안 되는데 한정 후견의 종료 시판 같은 게 확정되고 나면 이 연도 같은 거 따지지 않고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도 파산 선고 상태일 때는 등록이 안 되지만 복권이 되면 자, 이거 2년 같은 거 따지지 않고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주택법을 위반해서 자격정지형을 선고받고 나서 집행이 면제되고 나서 2년이 경과되었으니까 이거는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법을 위반해서 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고 나서 2년이 지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도 보시면 3번 질문은 2년은 경과됐고, 그다음에 이제 원문을 보면 금고 이상형의 실형을 선고받아야 되는데 이 자격정지형 자,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금고 이상보다 낮은 형이기 때문에 자, 이런 사람들은 2년도 또 지났기 때문에 주택 건설 사업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원문을 보면 주택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면제되고 나서 2년 지나지 아니한 자 이게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금고 이상보다 낮은 자격정지형이고 또 2년도 지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등록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4번에 보시면 주택법 위반해서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가 되면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그때만 우리 결격사유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결격사유를 벗어나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자, 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을 해서 등록이 말소가 되고 나면 2년이 경과가 돼야지만 등록할 수 있는데 자, 2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등록이 안 되는 결격사유로 봐야 되겠네요.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이 5번이고 다시 한번 우리 보충적으로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를 보십시오. 자, 보실 때 여기 보시면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등록이 말소되고 나서 2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부정수표 단속법이나 이 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되고 나서 2년 지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금고 이상 실형 끝나고 나서 2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록이 말소되고 나서 2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2년을 따지는 거고 보시면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들은 2년이라는 걸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도 2년 지난 사람,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런 말들이 없으니까 그런 표현들을 잘 보셔가지고 아까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한정후견 종료가 되면 2년 지나지 않았더라도 등록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나서 복권만 딱 되면 2년 경과되지 않더라도 기간 같은 게 따로 없기 때문에 원문에 등록할 수 있죠. 자, 주택법 위반해서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받으면 금고 이상보다 낮은 형이고 그리고 집행이 면제가 되고 나서 2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자, 등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이제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가 되면 등록할 수 있는 것이죠.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등록이 안 됩니다. 자, 등록이 말소되고 나서 2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여전히 결격사유에 있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정답을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주택조합. 자, 이제 주택조합이 드디어 나왔네요.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 주택조합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게. 자, 우리 주택조합은 세 종류가 있었죠. 지역과 직장과 리모델링 조합이 있었는데 자,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직장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한테 인가입니까? 설립신고입니까? 자,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인들이 모여서 조합원 그 자격만 유지하는 서류상의 직장조합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보다 간단하게 신고를 하고 이 조합이 설립이 되는 것입니다. 1번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자, 등록사업자의 어떤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그랬을 때 그때 조합원들한테 사업 추진이 지연돼 가지고 발생한 손해 같은 것들을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록사업자 같은 건설업자가 주택조합하고 공동사업을 할 때 어떤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또 등록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 그거로 인한 조합원들한테 피해를 준 손해도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등록사업자 같은 민간 건설업자한테 이렇게 좀 까다로운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3번.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구성원을 위해서 건설하는 주택을, 자, 이게 벌써 이상한 겁니다.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주택 소유자나 복리시설의 소유자가 자기 아파트가 너무 낡아서 아파트 단지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건데, 자, 자기가 살던 호수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지, 새로 조합원들을 위해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지역하고 직장조합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표현은 지역이나 직장조합으로 바꿔서 봐야 됩니다. 지역 직장조합은 구성원들을 위해서 새로 주택을 건설했으면 자, 지역 직장조합원들한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되고
아까 우리 신고대상 직장주택조합에게도 국민주택 같은 걸 지었으면 신고대상 직장조합원들한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시면 3번 같은 경우에서 3번 지문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역이나 직장조합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조합원들한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조항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아니라 지역이나 직장조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4번. 자,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조합원을 모집을 하려면 일단은 뭐 신고하고 우리가 이제 공개 모집을 하는데, 자, 모집을 할 때 주택건설 대지를 찾아서 50% 이상의 사용권원. 자, 이 사용권원이 뭡니까? 주택건설 대지 토지 소유자한테 가서 50% 정도 이상의 동의서를 받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사용승낙서, 동의서 같은 것들인데, 자, 조합원을 먼저 모집을 해서 인원수가 어느 정도 모이면 그러면 설립인가를 신청하는데,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주택건설 대지의 50%의 사용 권원으로 이 토지 소유자 50%의 사용 승낙서, 사용 동의서를 받고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하고 공개 모집입니다. 자, 신청서 접수서가 아니라 공개 모집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 부분 틀렸습니다. 이거 지금. 자, 틀렸고요. 자, 5번에 보시면 시군구청장은 주택조합이 주택법에 의한 명령 처분에 위반을 하면 주택법이라든가 대통령령 같은 명령 같은 거 위반하거나 주택법에서 내린 처분에 위반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걸 할 수 있다로 봐야 됩니다. 하여한다가 아니라. 보시면 이거 틀렸고요. 정답이 지금 이거 2번으로 정답을 봐야 되겠죠. 손해배상 책임만 맞는 지문이고 나머지 지문들은 조금 더 틀린 지문이고 이게 앞에 문제보다 이 문제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주택조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어보는 종합 문제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일단 보충학습으로 주택조합 다시 한번 보세요. 주택조합은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인데요.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같은 직장의 근로자, 자, 근데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모이는 게 리모델링 주택조합이고, 자, 지역조합은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같은 지역에 사는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무주택 세대주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세대주가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모여서 돈을 걷어가지고 땅을 매입한 다음에 주택 건설을 하고 조합원들한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주고 남는 게 있으면 이제 일반 분양하는 겁니다. 자, 직장조합도 이게 설립인가가 있는데 설립신고 2가지가 있다는 거 앞에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 직장조합은 지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직장은 같은 직장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나 또는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소유한 세대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설립인가로 직장조합을 설립해가지고 조합원들이 돈을 내서 땅을 매입하고 주택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무주택 세대주들끼리만 모여서 무주택 세대주들이 모여가지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자기가 주택사업을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조합은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렇게 설립신고로 만들어지는 직장조합도 있네요. 자, 그런데 공동주택 소유자나 복리설 소유자가 리모델링 하기 위한 목적으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는 걸 만드는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아까 우리 관련 내용들 한번 이렇게 맞춰가시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공동사업 주체는 토지 소유자 같은 땅 가진 사람들이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주택조합도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용자라는 사람은 회사는 근로자 주택을 건설해주기 위해서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해야 한다. 자,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랑 할 수 있다 공동으로, 고용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2가지를 좀 구분을 좀 해서 하나는 임의적 공동이고 하나는 의무적 공동입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가로 안에 있는 표현도 시험 문제입니다. 자, 주택조합은 지역과 직장과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그럼 지역이나 직장조합은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세대수가 증가가 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사업이 가능하고,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 리모델링 조합은 이게 공동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제외이기 때문에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안 맞습니다. 틀린 겁니다. 자, 그거 하나만 좀 조심하셔가지고 이거 뒤에 가서 문제 풀 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등록사업자가 이렇게 보시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가 이렇게 1번 토지 소유자하고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고용자는 공동으로 하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공동사업 주체라는 이런 조항 때문에 아까 앞에서 2번에 보시면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할 수 있고 공동으로 하다가 이 등록사업자의 규책 사유로
조합원들한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규정들이 뒤에 이제 붙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신구청장한테 인가가 아니라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합원들한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아니라 지역 직장조합 얘기고, 그 다음에 4번 질문은 조금 어려운 겁니다. 지역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먼저 조합원들을 모집을 하려면 조합원 모집 같은 거 할 때 신구청장한테 신고하고 공개 모집입니다. 공개 모집이기 때문에 이거 신청서 접수 순서인 선착순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정답 2번입니다. 자, 4번 질문.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또 나왔네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한테 이게 지역 직장조합에 대해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조합이니까 신고하는 사항이죠. 신고. 근데 이 관청이 틀렸네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관할 시군구청장한테 설립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번 바로 틀렸고 1번이 바로 답이네요.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아닌 조합이면 지역 직장조합이죠. 자, 지역 직장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할 때 인원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모집이 돼야 되고, 자, 최소 인원수는 20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조항입니다. 리모델링이 아닌 주택조합이니까 지역 직장조합이겠죠. 자, 주택건설 예정수가 500세대면 500세대 50%, 250세대에 들어갈 수 있는 250명 정도 이상이 모집이 돼야 되고, 최소 인원수는 20명 이상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보시면 주거 전용 면적 70제곱미터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70제곱미터니까 85제곱미터 이하라는 느낌이 딱 나셔야 돼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자, 우리 앞에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설립신고로 만들어지고, 자, 무주택 세대주로만 구성하기 때문에 70제곱미터를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조합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설립인가로 만들어지는 직장조합이면 들어갈 수 있지만, 설립신고로 만들어지는 직장조합은 여기 70제곱미터 이하라도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4번. 자,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는 날로부터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설립인가 다음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자, 3번, 4번 다 맞죠? 여기 보시면 직장조합이 신고 대상 직장조합은 무주택 세대주로만 구성하기 때문에 70제곱미터라도 한 채 있으면 조합을 이룰 수가 없다. 맞습니다. 자, 5번. 조합원은, 자, 우리 지역이나 직장조합원 이런 사람들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합의 탈퇴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자, 나중에 또 뒤에 가서 배울 건데, 지역 직장조합은 설립인가를 만들어지는 게 원칙이고 등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법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관을 만들지 않고 이 지역 직장조합원들이 이 규약에 따라서 어떤 관련 내용들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직장조합의 내규인 규약에 따라서 조합원들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합의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자, 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해서 탈퇴한 조합원은 규약에 따라서 그동안 납부한 비용 중에 일부에 환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 1번이 정답이겠네요. 1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문들은 다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됩니다. 3번하고 4번 지문 같은 거 좀 잘 보시고요. 자, 좀 전에 우리 4번 지문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 받으면 다음 절차가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요거. 자, 보시면 여기 지역 직장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고 조합이 설립되면 2년 안에 3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한다는 전제로 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나중에 배울 겁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사업을 하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거나 29개 이하로만 증가하면 리모델링 허가라는 거고,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30개 이상 증가되는 사업이 리모델링 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30개 이상 사업받는 사업계획 승인 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지역 직장조합은 설립인가 받으면 항상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증가되는 주택 개수가 30개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설립인가 받고 29개 이하로 증가하거나 증가하는 게 없을 때는 리모델링 허가라는 절차를 한다는 것을, 이 행정 절차를 잘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5번 문제. 자, 공동사업 주체 문제가 한 번 더 나왔는데, 자, 주택법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세대수 증가가 없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사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전에 강조한 겁니다. 세대수 증가가 있는 리모델링 조합, 주택조합하고 지역하고 직장조합은 등록사업자랑 공동사업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세대수 증가가 없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사업 주체, 공동으로 할 수 있다 해서 제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봐야 됩니다. 1번 틀렸고요. 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주택조합은 국토부 장관할 때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비등록사업자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거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시가로 우리에게 땅을 팔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아파트를 팔아라 이런 식으로 매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 또 나왔네요. 직장조합이 설립인가 말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설립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신구청장한테.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아니라 지역 직장조합이 주택 건설 예정 수의 50%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 수가 20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 틀렸습니다. 틀렸고 지금 맞는 지문은 3번이 맞다고 보셔야 됩니다.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리모델링 조합이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3번인데 자, 중요한 포인트가 이 동의요건이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매도 청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동의요건 두 개를 좀 외워야 되는데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먼저 받고 리모델링 허가나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으로 가는 겁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설립인가 받을 때는 자, 아파트 단지하는 만약에 500세대가 있을 때 각 세대별로 전체 세대가 500세대니까 각 세대별로 이제 또 몇 세대씩 있겠죠. 그러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을 때는 각동별 자, 과반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인데 그냥 간단하게 각동별 과반수를 받고 전체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동의, 각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리모델링 허가로 갑니다. 이렇게. 자, 리모델링 허가할 때는 동의 요건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이때는 이제 각동별 50% 이상 전체 75% 이상 이렇게. 자, 설립인가 받을 때는 여기 있는 동의, 각동별 과반 전체 3분의 2니까 67% 이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반올림해가지고. 리모델링 허가 받을 때는 각동별 50% 이상 전체 75% 이상 동의를 받아서 리모델링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공사로 착수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리모델링 조합 설립할 때 각동별 과반 전체 3분의 2. 자, 이게 바로 리모델링 결의입니다. 결의. 자, 리모델링 결의에 반대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허가에 관한 요 동의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리모델링 허가에 관한 동의를 받고 나면 리모델링 여기 3분의 2나 과반수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도 청구는 어떤 사람들한테 청구하는 겁니까?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인가 받을 때 각동별 과반 전체 3분의 2라는 요 결의에 반대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매도 청구하지 말고 조합 설립이 되고 나서 리모델링 허가를 위한 요 동의까지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매도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문을 갖다가 동의 요건을 빼버리고 아까 지문을 낸 겁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죠. 결의.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결의니까 각동별 과반수 및 전체 3분의 1 이상 동의에 반대한 사람이 있으면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시가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그 반대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 소유권을 우리가 사겠다. 시가로 이렇게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매도 청구에 관한 규정들도 뒤에 또 나올 겁니다. 미리 한번 좀 보셨고요. 나머지 문들은 다 이거 좀 틀린 지문으로 봐야 되겠죠.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이런 지역주택조합은 자, 지역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사업할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등록을 해야 한다. 틀렸죠. 등록하지 않고도 공동사업 주체로서 등록사업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고도 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서 자, 등록사업자가 시공을 했는데 등록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조합원들한테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면 그거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조합원들한테 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니까 틀렸습니다. 자, 3번. 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주택조합에 입주 가능한 날까지 자, 주거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고 6개월 이상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자, 틀렸습니다. 자, 우리가 지역조합원이 되려면 무주택 세대주 요 기간 동안 자, 무주택 세대주 또는 자,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세대주이기 때문에 100제곱미터를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 4번. 자,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고 추가 모집에 관한 승인을 얻으면 조합원을 추가적으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모집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모집할 때도 새로 들어오는 조합원 자격을 따질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무주택 세대주냐 이런 걸 따질 때 이때도 새로 들어온 사람에 대한 자격 요건을 따질 때도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요거 4번 지문이 맞습니다. 5번 지문 보시면 조합원의 사망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속받는 사람은 무주택자라는 조건이 없더라도 상속받고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거 무주택자 이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돌아가시는 분이 피상속인이 무주택 세대주라는 자격을 갖고 있다가 돌아가신 거니까 상속받는 사람은 그런 자격 요건을 따지지 않고 이 피상속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이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상속받는 사람은 정답이 4번을 정답으로 보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은 조합 설립인가 후 교체나 신규 가입이 안 됩니다. 다만 추가 모집의 승인 얻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아파트가 500세대를 짓는데 자, 지역조합원이 250명까지 딱 모집을 해가지고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추가 모집 승인 얻어가지고 뭐 50명을 더 모집하거나 이런 식으로 또는 이제 500명에서 간신히 250명을 맞췄는데 기존 조합원이 죽거나 뭐 근무지의 변경, 질병 같은 이유로 다른 쪽으로 나가면서 조합원 자격을 같은 경우를 뭐 이렇게 탈퇴하고 나갈 수도 있고 자, 조합원이 또 이렇게 탈퇴 같은 거 해가지고 건설 예정수가 5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자, 우리 좀 전에 자, 500세대 아파트를 짓는데 250명이 모집이 됐다. 근데 그 중에서 한 10명 조합원이 탈퇴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충원을 해야 됩니다. 주택 건설 예정수가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다시 또 이렇게 50%를 맞추기 위해서 자, 무저격자의 판명, 주택 건설 예정수의 변경으로 자, 50% 미만으로 조합원 수가 떨어지면 이건 충원 같은 걸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재모집하거나 여기 추가 모집 승인 얻어가지고 재모집을 하거나 자, 그런 법정된 사유 같은 이런 사유로 50% 미만으로 인원수가 떨어지면 충원 같은 거 할 때는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 모집을 하면서 이 조합원의 주택조합원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추가 모집을 해서 더 인원수가 뽑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이 바뀌죠. 이름이. 그럴 경우에는 이 변경인가 신청을 하는데 이것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는 해야 되는 것이고 추가 모집되는 사람들의 자격 요건을 판정할 때 아까 자, 조합 설립인가 신청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니까 자, 이 추가 모집하더라도 최초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기준으로 그때부터 무주택자 요건을 갖추고 입주 가능한 날까지 무주택자인지를 확인해 가지고 이 조합원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추가 모집할 때도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주택법상 인가 대상 행위가 아닌 것은 자, 이런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지역이나 직장이나 리모델링이 다 설립인가입니다. 그럼 해산도 인가고 변경도 인가인데 근데 여기 3번을 보시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설립한 직장조합은 신고로 설립되기 때문에 신고받은 내역을 변경하고 해산할 때도 신고입니다. 자, 지역조합은 설립인가이기 때문에 해산도 인가고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설립할 때 인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 설립이 되고 변경할 때도 변경인가. 자, 5번 마찬가지도 요 설립인가 사항이니까 요 3번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의 설립, 변경, 해산은 모두 다 신고사항으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8번 문제. 자,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등록사업자, 이게 자꾸 나오네요.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하는 주택조합은 등록하지 않고도 20개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비등록으로 처리하는 것이죠. 자, 2번도 아까 나왔던 질문에는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 그러니까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위한 결의,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받을 때 결의가 각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매도를 청구할 수가 있다죠. 있다. 틀렸습니다. 2번 틀렸네요.
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신구청장한테 신고하는 거 맞죠? 국민주택을 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인가가 아니라 신고사항이니까. 자, 지역주택조합원의 조합원 모집할 때는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의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 요 지문도 잘 봐주세요. 조합원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설립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인 같은 거로 넘어가야 되는데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자, 신고하고 공개 모집인데 신고하기 위해서 주택건설 대지 그 땅 주인을 찾아서 50% 이상의 사용 권한이라는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시공사와 공사 계약 체결은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총회 의결 사항이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틀린 지문은 2번으로 봐야 되겠죠? 2번 아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나머지 지문은 다 맞는 지문으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지문도 되게 기본적인 지문입니다. 9번 지문이 자, 보시면 연간 몇 호 이상의 단독주택 사업을 하거나 또는 연간 몇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종 사업을 할 때는 국토부 장관할 때 등록을 해야 됩니까? 자, 1년에 20호 이상. 자, 공동주택은 20호,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렇게 주택 사업을 하거나 연간 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 사업을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보시면 요거 답이 3번이겠죠? 여기 보시면 20호하고 그 다음에 요거 답이 2번이 되겠네요. 2번. 요거 답 표시가 잘못돼가지고 수정을 했습니다. 2번. 자, 20호하고 요거 만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정답을 2번을 정답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자,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을 한다. 자, 증축형으로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할 때 설립인가 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자, 이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원 명부,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을 한 규약 이런 것들은 지역이나 직장 1번, 2번, 5번 같은 경우는 지역, 직장 리모델링 공통서류입니다. 근데 문제는 3번 잘 보세요. 자, 주택 소재지,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의 사용 권한은 지역 직장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을 때 내는 서류입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서류가 아닙니다. 그리고 4번 지문에 보시면 사용검사를 받고 15년 이상이 지났다. 아까 증축형 리모델링은 15년 이상 지나야지만 할 수 있으니까 이 서류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3번 지문은 이거는 지역 직장조합에 대한 서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정답을 3번으로 보시고 여기서 잠깐 보충학습하고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역 직장조합의 설립인가 제출 서류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할 때 서류 중에서 공통사항도 있습니다.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 선출 동의서, 조합의 규약 뭐 이런 거, 조합원 명부 같은 거. 자, 사업계획서 이런 거는 공통서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보십시오. 지역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직장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을 때는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 사용 권한입니다. 자, 80% 이상 사용 권한. 아까 조합을 모집할 때는 50% 이상인데 모집이 끝나고 나서 설립인가를 받을 때는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 사용 권한이라는 대지 소유자한테 80% 정도의 동의서를 받으라는 겁니다. 대지 사용 승낙서가 일종의 동의서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은 15% 이상을 확보하면 된다. 자, 그런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을 대선 형태로 할 때는 10년 지났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 증축형으로 할 때는 15년 지났다는 서류가 들어가야 되고 아까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는 아까 뭐가 필요합니까? 각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요 지문 자체로 4개인 걸 갖다가 여기 지금 지역 직장조합하고 서류를 하나 섞어가지고 앞에 문제를 낸 겁니다. 요 같은 경우는 80% 이상 대지 사용 권한은 지역 직장조합 할 때 나오는 서류지 리모델링 할 때 나오는 서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에는 여기 각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1이라는 동의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시고 저도 나머지 한 10문제는 그 다음 강의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좀 길어지니까요. 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